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지방선거법의 연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을 위한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지사와 부지사의 최소 연령을 30세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연령 기준 시점을 출마 시기가 아닌 취임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인 카에상 팡아르베 주지사 출마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또 다시 대통령 가족을 위한 선거 제도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나카부밍 나카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당선되어 곧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학생과 지식층, 언론 등을 중심으로 공정한 선거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바티칸 대표단이 9월 3일부터 6일까지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티칸 대표단과 인도네시아 가톨릭 주교회의는 현재 교황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신앙, 부성애, 연민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교황 방문은 조코위 대통령이 종교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교황을 초청하면서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은 1970년 바오로 6세 교황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이어 세 번째 인도네시아 방문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87세의 고령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근 해외 여행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월급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저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자 직원과 고용주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직원은 월급의 3%를, 고용주는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이미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장 보험료에 추가되는 것으로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 회장은 공공주택 저축 추가 징수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 회장은 그동안 공공주택 관련 프로그램들이 수년 동안 주택시장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정보통신기술 분야 적합성 평가 1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 체결은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ICT 기업의 수출 편의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2018년부터 협상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영국 등 31개국과 1단계 MRA를 체결했으며 캐나다와는 2단계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률 5%대를 기록하는 신흥 ICT 강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입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 평가 시험 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출시 기간 단축과 시험 비용 65%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이번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는 자사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인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채권은 3년 만기 3억 달러, 5년 만기 4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렌치 방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은 포스코 그룹사 중 자체 신용 등급으로 글로벌 공모 채권을 발행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채권 금리는 3년 및 5년 모두 6.375%로 책정되었으며 발행 자금은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서 양호한 시장 지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채권에 BBB- 신용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성공적인 채권 발행이 크라카타우 포스코의 안정된 수익성과 포스코 그룹 내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RT 자카르타가 아세안역과 블럭엠역 사이 구간에서 건설 자재가 철로로 낙하는 사고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음날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사고는 30일 오후 4시 40분경 MRT 노선 근처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건설 자재를 옮기던 중 발생했으며 다행히 승객 중 사상자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즉시 MRT는 운행을 중단하고 승객들을 가까운 역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RT 자카르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시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운행 재개를 알렸습니다. 한편 MRT 자카르타는 2019년 개통 이후 1억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했으며 현재 노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매몰됐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국은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여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지역의 험한 산세와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구조 작업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 활동과 인도적 지원은 지역 내 분쟁과 전투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어 구조대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필요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현 상황을 수습해야 할 제임스 마라페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추진되고 있어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보호 활동의 지연은 그들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